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1번 보기의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주된 영양소로 적절한 것은 보기 쌀, 빵, 국수, 고구마, 감자. 우리가 영양소는 주 영양소, 즉 3대 영양소인 3대 영양소 탄단지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부영양소로 나머지 바이타민,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리고 물 등이 있죠. 그럼 보기에서 쌀, 빵, 국수, 고구마, 감자 이렇게 주식으로 잘 먹는 이런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1번부터 보면 1번 지방.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쌀빵, 국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기름, 우리 참기름이 있고 참기름, 들기름. 그러니까 깨에서 얻는 참기름, 들기름, 그 다음에 마가린 같은 거, 즉 이런 것이 지방이 많습니다. 그럼 2번 단백질. 단백질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육류가 있죠. 육류. 닭가슴살 같은 것이 있고요. 육류로 단백질 섭취를 못하면 두부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염류에는 철분, 철분제, 그리고 뭐 나트륨, 뭐 칼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마그네슘. 무기염류의 종류는 즉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각각 다르기 때문에 3번도 아니겠네요. 4번 탄수화물. 보기에서 쌀, 빵, 국수, 고구마, 감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바이타민. 바이타민은 영어로 A, B, C, D, E 이렇게 나눠지죠.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 즉 바이타민 A는 뭐 당근 같은 눈에 좋은 뭐 그런 바이타민이 들어있고요. 바이타민 C는 또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바이타민도 무기염류와 비슷하게 그 종류도 많고 들어있는 것도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3번하고 5번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영양소와 영양술 검출 반응을 옳게 짝지은 것은 1번 녹말 뷰렛 반응. 녹말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색깔이 청남색이 띄면은 우리가 그 안에는 녹말이 있구나 라고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녹말과 뷰렛 반응은 틀렸습니다. 2번 지방 뷰렛 반응. 이것도 아니죠. 뷰렛 반응이 지금 1, 2번에 다 되어 있는데 지방은 수단3 용액과 반응해서 선홍색을 띠면 그때 우리가 지방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1, 2번에서 나오는 뷰렛 반응은 단백질을 알아보기 위한 영양소 검출입니다. 3번 단백질 수단3 반응. 지금 방금 위에서 했죠. 2번 지방이 수단3 반응해서 선홍색을 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단백질 아이오딘 반응. 지금 1번에서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반응하는 것은 녹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5번 포도당 베네딕트 반응.
그렇죠. 포도당이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면 그 안에는 포도당이 포함된 음식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녹말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청남색을 띠고, 지방은 수단3 용액과 반응해서 선홍색, 단백질은 뷰렛 반응에 의해서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황적색. 이때 반응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가열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두 개의 셀로판 튜브에 녹말 용액과 포도당 용액을 각각 넣고 물이 든 비커에 10분간 담갔다가 가 비커 속 용액을 시험관 A에 덜어 아이오딘 반응을, 나 비커 속 용액을 시험관 B에 덜어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을 보시면 셀로판 튜브가 있고 그 안에 녹말 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으로 반응을 시켰으니, 즉 A는 녹말 용액과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반응해서 청남색을 띨 것이고요. 청남색. 그럼 나를 보면 포도당 용액이 있는데 그 포도당 용액을 이번에는 베네딕트 용액하고 반응시키고 지금 이렇게 가열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가열까지 했으니까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해서 황적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적색. 그럼 문제를 볼까요? 포도당은 녹말보다 크기가 더 작다. 이 실험이 알아보는 것은 녹말과 포도당의 지금 크기를 보는 건데, 녹말은 크기가 큰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다당류, 즉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탄수화물이고, 포도당은 이제 그것이 다 끊어져서 이렇게 단당류로 끊어져서 좀 크기가 더 작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겠네요. 그럼 방금 전에 녹말과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원래 만나면은 청남색으로 바뀌는 게 원래 색깔이 맞는데, 여기서는 셀로판 튜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반응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겠네요. 다시 1번으로 가서 포도당은 녹말보다 크기가 더 작다. 즉 포도당은 크기가 단당류에서 더 작아서 이렇게 셀로판 튜브에서 나와서 이 바깥에 있는 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응해서 황적색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2번. 실험을 통해 소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소화는 즉 기본 단위인 가장 작은 단위로 즉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해돼야지만 세포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실험이네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녹말과 포도당은 모두 셀로판 튜브의 막을 통과한다. 모두 셀로판 튜브의 막을 통과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포도당만 통과하고 녹말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반응 결과 시험관 A에서는 청남색, 시험관 B에서는 황적색이 나타난다. 1번 문제 풀면서 바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녹말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청남색을 띠는 게 맞으나, 그러나 여기서는 셀로판 튜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남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청남색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4번도 틀렸네요. 5번 셀로판 튜브의 막은 사람의 세포막과 같이 반투과성 막의 성질을 띈다. 반투과성 막이란 즉 입자가 작은 것은 나올 수 있으나 입자가 큰 것은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포도당은 셀로판 튜브를 통해서 나올 수 있으나 즉 녹말 같은 것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겠죠. 이것은 사람의 세포막도 즉 작은 것은 받아들이고 큰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같은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